근데 대상포진이 왜 두려우냐? 가장 흔히 알려진 건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상포진이 나았어요. 물집이 없어졌는데 따끔거리는 신경통증이 그거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엄청 침범을 많이 해서 신경을 진짜 제대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고 나서도 많이 망가져서 그 신경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거 엄청 괴롭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좀 뭔가 달라진 거 없으세요? 마이크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짜잔. 목소리 좀 예쁘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자, 오늘 주제는 얼굴에 뾰루지가 났는데 불과 4-5시간 만에 얼굴의 절반이 수포로 뒤덮였다. 통증의 정도는 콕으로 얼굴을 찍어 긁는 것 같았다. 각막까지 침투해서 실명의 위기가 있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뇌로 전이될 경우 반신마비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들어서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대상포진이라는 게 수두하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몸이 뭔가 약해져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창궐하는 거거든요. 신경절을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띠 모양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슴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경절의 띠를 따라서 움직여요. 물론 뭐 다발성으로 여러 신경절을 침범할 수는 있지만 아래 위로 이렇게 쭉 퍼진다 이러면은 보통 아니고요. 또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좀 따끔거리면 다 대상포진이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들어오시는데 대부분은 수포가 생깁니다. 물집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역에 생겼는지 이런 걸 보면 대체로 대상포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이 왜 두려우냐? 가장 흔히 알려진 건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상포진이 나았어요. 물집이 없어졌는데 따끔거리는 신경통증이 그거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신경절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일시적인 손상이면 따끔거리다가 나으면서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엄청 침범을 많이 해서 신경을 진짜 제대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고 나서도 많이 망가져서 그 신경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데 그거 엄청 괴롭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들이 저한테 오면 진짜 오래된, 고착화됐다,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해결을 못 해드립니다. 대부분은 알면서도 찾아와요. 너무 힘드니까. 구독! 피곤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일단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요. 피곤할 때 우리 감기 잘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역이 떨어져서 평소 같으면 내 몸이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건데 바이러스한테 지는 거죠. 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잘 생겨요. 20대 때 밤새 놀고 술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뭐가 따끔거려, 이상한데? 그리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성윤이라고. 제가 29에 그때 레지던트 3년 차였는데 제주도 학회를 갔어요. 제가 발표를 해야 돼서 학회 가기 전에 발표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죠. 교수님들 앉아있고 그런데 거기 나가서 제가 발표를 해야 돼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대단한 걸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가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발표한다고 뭐 계속 밤새고 가서 발표하고 발표 끝나니까 또 얼마나 후련해요. 또 놀아야죠. 좋은 데서 회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고 이제 서울로 컴백을 딱 했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선배 레지던트가 또 응급 환자들을 다 차곡차곡 받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제가 받아야 될 환자가 한 10명쯤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또 계속 몇 날 며칠을 밤을 샌 거예요. 학회 끝나고 와서 한 4, 5일쯤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막 따끔따끔하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간지러워. 그래서 속으로 목욕을 좀 해야 되나, 너무 안 씻어서 그런가? 막 박박 끓고 딱 보니까 물집인 거예요. 딱 보니까 대상포진인데 병원인데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중환자실 환자고 뭐고 나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 딱 생각이 났죠. 큰일 났다, 이거 대상포진이 뇌로 갔구나, 뇌막염이다, 이거 큰일 났다. 대상포진이 뇌로 가는 병이 있어요. 조금 경하게 가면 뇌막염이 되고 더 심하게 가면 뇌염이 돼요. 뇌막염이 왔는데 뇌막염이 좀 더 심해지면 뇌염으로 가고 뇌염 같은 경우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우리 밑에 레지던트 선생한테.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와서 저 그냥 진통제로는 안 될 것 같고 마약성 진통제 한 대 놔줘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처방을 내가지고 주사를 놔주고 왔어. 근데 하나도 해결이 안 돼. 머리가 계속 밤새 너무 아파. 그러고 아침에 거의 혼수 상태 비슷하게 발견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신경과로 입원을 시켰죠. 그래서 대상포진에 의한 뇌막염으로 진단을 하고 그때 2주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죽을 뻔했었어요. 제가 겪은 거는 신경절 중에서 흉추 레벨에서 겪었었고 김승수 씨 같은 경우는 얼굴 쪽 신경에 침범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램지 헌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상포진 중에서도 특별히 그쪽에 이름을 따로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얼굴에 나타나면 좀 더 심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도 침범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막에 수포가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성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진짜 실명해요. 그리고 얼굴은 감각이 훨씬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비해서 훨씬 아프죠. 진짜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뇌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뇌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여기보다 더 올라가죠. 좋아요. 예방법이나 백신 이런 게 있나요? 아, 백신 있죠. 제가 그때 걸렸을 때는 백신이 없었고요. 요즘 백신이 개발돼서 마동석 씨가 열심히 광고하잖아요. 저는 벌써 백신도 맞았어요. 저는 꼭 맞으라고 하고 가족들도 이미 놔드렸습니다. 추천을 하신다. 그럼요. 근데 좀 비싸고요. 2번 맞아야 되고 맞고 나서 몸살을 제법 해요. 팔에 맞는데 팔도 아프고 전신적으로 조금 열감도 있고 몸살 기운 제법 있어서 맞으라고 추천은 하는데 강권 안 하는 게 맞고 나서 아프다고 또 저 뭐라고 하실까 봐. 생각보다 위험한 병은 맞는 거네요. 아유 그럼요.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 병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치료 안 하면 신경에 영구적인 데미지가 남아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평생 고생합니다. 사실 얼굴 쪽에 오면 저도 되게 겁줍니다. 그리고 나 못 믿겠으면 대학병원 가시라고. 왜냐면 나중에 진짜 각막까지 침범하고 이러면 안과도 같이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마이크 바꿨는데 목소리 좀 괜찮던가요? 마이크 픽스한 건데 좀 살림에 보탬 되게 좀 구독 좀 해주세요.